은호야, 이 털실 가방 어디서 났니? 내가 오래전에 직접 짠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도 없었는데. 은호가 가져온 이 털실 가방을 정순이는 어떻게 알아보게 된 걸까요? 은호는 과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걸까요? 강호는 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영란은 정말 자신의 웹툰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호는 숨이 막힌 듯 대답을 잃고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은호의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고성희 사장님이 준 이 가방이 정순이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라니요. 은호는 가방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 안의 가방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정순이의 눈빛은 떨렸고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정순이는 가방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털실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 색깔, 이 무늬, 분명히 내가 떴던 거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정순이의 손끝이 가방을 쓰다듬는 모습에서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은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고성희 사장님이 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순이 어머니와 고성희 이사장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가방이 혹시 은호 자신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은호는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강호는 포차 뒷골목에서 설거지를 하며 동료들의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고 기름때가 잔뜩 낀 접시들이 끝없이 쌓여 있었어요. 강호는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설거지를 했죠. 손등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세제 거품이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동료들은 포차 안에서 소주를 마시며 강호를 힐끔힐끔 쳐다보고는 키득거렸어요. 투자금도 못 낸 주제에 사장 노릇은 무슨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한 동료가 큰 소리로 말했고 다른 동료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사채까지 빌려놓고 결국 누나한테 떠넘기고 말이지. 또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뒷골목까지 선명하게 들려왔고 강호의 귓가를 따갑게 때렸어요. 강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덜덜 떨렸어요. 강호는 눈을 질끈 감으며 참으려 애썼죠.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강호를 짓눌렀어요. 강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동료의 입에서 모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엄마도 누나가 차려준 식당이나 하는 능력 없는 엄마고 내 누나도 내가 빌린 사채 돈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넌 무슨 동업자 행세야? 그냥 평생 종업원이나 해먹어라. 가족 등골이나 빼먹는 주제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결국 참지 못한 강호는 주먹을 날렸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강호는 포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모욕을 한 동료의 멱살을 붙잡았어요.
주먹이 동료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고 동료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죠. 술병이 와르르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또 날리려 했지만 다른 동료들이 달려들어 강호를 붙잡았어요. 포차 사장님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강호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또다시 누나에게 짐이 될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웠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강호의 떨리는 두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강호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또다시 누나에게 짐이 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것이었죠. 경찰차가 도착하자 강호는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길을 비추었고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강호는 경찰관에게 이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죠.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또다시 누나에게 짐이 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죠. 그 시각 성재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 은은한 조명 아래 성재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성재의 표정은 차분했고 여유로워 보였죠. 주변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밤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다급히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화를 끄는 은호는 가방을 급히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카페 한쪽에 앉아있던 성재가 은호를 발견했어요. 성재는 커피를 마시다가 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호 후배?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본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은호는 성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성재는 은호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재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본부장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은호 후배, 내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 처음 봐. 무슨 일인지 말해줘. 성재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강호가 경찰서에 있대요. 폭행 사건으로요. 은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성재는 재킷을 걸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기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는 은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성재의 차는 밤거리를 빠르게 질주했어요. 은호는 조수석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본부장님, 정말 죄송해요. 또 이런 일로 폐를 끼치게 돼서.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성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성재의 말에 은호는 더욱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벌가의 힘을 가진 그는 변호사를 즉시 불렀습니다. 성재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긴급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부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폭행 사건입니다. 합의와 석방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곧 도착할 거야. 걱정하지 마. 경찰서 복도. 은호는 굳은 얼굴로 성재를 따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성재는 앞장서서 걸으며 경찰관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은호는 그 뒤를 따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성재는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있잖아. 두 사람의 곁을 스쳐 지나가던 지역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지역은 맘대로 집 일을 마치고 늦게 카페로 들렀어요. 수정이 지역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 조금 전에 은호가 강호 일로 급하게 전화 받고 나갔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성재 본부장님이랑 같이 경찰서로 갔대요. 지역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찰서? 지역은 컵을 내려놓고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지역의 눈에 은호와 성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지역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성재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주먹을 꽉 쥔 지역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질투와 불편함이 뒤섞인 감정이 지역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지역은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 모습은 지역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성재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경찰서, 복도 구석,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어요. 지역의 턱 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지역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슨 말을 꺼낼까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재는 지역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역의 어깨는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절친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먹한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키다리 아저씨 그만하는 거야? 지역의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었지? 그냥 키다리 아저씨만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역은 성재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모습을요. 지역은 또다시 성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자신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성재는 억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 나도 똑같아.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도 알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여가 멈출 수가 없어. 성재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로만 남겠다던 다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성재는 지역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은호 후배를 그냥 후배로만 보는 거야? 동업자로만? 성재의 질문에 지역은 말문이 막혔어요.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지여가. 절친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지역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말이 가슴에 꽂혔기 때문이었어요. 은호가 성재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는 뭘까요? 은호가 성재의 어깨에 기댈 때 주먹을 쥐었던 이유는요? 지역은 그게 단순히 후배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지역은 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지역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서 지역과 성재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는 건 아닐까요? 성재 본부장님은 자신을 많이 도와주셨고, 지역 선배는 자신의 동업자이자 오래 짝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은호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은호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순이 어머니가 이 가방을 알아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 준 이 가방이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라니요. 어머니와 고성희 이사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가방이 자신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호의 일도 걱정이었고 지역과 성재의 관계도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은호의 마음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은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강호는 성재 본부장님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은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호는 가방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고성희 이사장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은호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 선배의 차갑게 식은 눈빛도 자꾸 떠올랐어요. 은호는 모든 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은호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영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에는 포트폴리오를 꼭 쥐고 있었어요. 오늘은 출판사와의 중요한 미팅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지화는 백미러로 영란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긴장되나, 영란 씨?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네, 오빠. 근데 설레기도 해요. 드디어 제 작품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화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잘할 거야. 영란 씨의 그림은 특별하니까.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출판사로 향했어요. 출판사로 향하던 길, 검은 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도, 차선을 바꿀 때도 그 검은 차는 계속 따라왔죠. 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란 씨, 혹시
어머님께서 오늘 미팅에 대해 아시나? 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지화는 백미러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뒤에 차가 우릴 따라오는 것 같아. 영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차량이 두세 대 뒤에서 같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화는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우회전을 하며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어요. 영란은 손잡이를 꽉 잡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지화는 집중한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걱정 마, 영라 씨. 내가 따돌릴게. 차는 골목을 빠르게 통과했고 지화는 몇 번의 급커브를 돌았어요. 백미러를 확인하니 검은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에야 속도를 줄였어요. 간신히 따돌리자 영란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영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화는 백미러 너머로 영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라 씨. 많이 놀랐지? 영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감시하시는군요. 지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미팅은 가는 거지? 영란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 기회를 놓칠 순 없어요. 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출판사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출판사 대표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대표는 영라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영라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 어린 환영을 담고 있었어요. 영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영라를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포트폴리오 먼저 볼까요?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대표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영라 씨. 업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의 말에 영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작품들 정말 독창적이에요. 웹툰으로 연재하면 분명 인기를 끌 겁니다. 영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대표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라 씨, 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영라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이 작품에 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영라는 닦지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한 명의 창작자이고 싶었습니다. 대표는 영라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진심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독자들도 분명 공감할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라 씨,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었죠. 영라는 대표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습니다. 출판사를 나서며 영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고 영라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환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영라의 환한 미소를 보자 함께 미소 지었어요. 운동을 마친 영라는 피트니스 눈을 나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곳은 상위 1%만 다니는
특별한 회원제 피트니스였어요. 영란은 운동복 위에 가볍게 가디건을 걸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머리는 땀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고 얼굴은 운동 후의 건강한 홍조로 붉어져 있었어요. 영란은 물병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개운했습니다. 계약도 성사되었고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까요. 업계 1위 출판사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피트니스 라운지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도 방금 운동을 마친 듯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복도를 지나가는 영란을 발견했어요. 대표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대표는 쉐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란가 라운지를 지나가려는 순간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박영란 씨,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영란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대표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세계 무대를 열어줄 수 있어요. 대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대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하버드를 나왔고 지금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영란 씨 같은 재능 있는 작가와 함께한다면 우리 출판사는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수 있어요. 대표의 눈빛은 영란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영란 씨의 작품을 전 세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화도 가능하고요. 그러니 박영란 씨가 계약한 곳은 겨우 중견기업이니 우리 그룹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합시다. 영란은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표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영란은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대표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영란은 손에 든 물병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어요. 세계 무대라는 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결혼을 요구한다니요. 영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제 재능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한 제안은 받을 수 없어요. 영란은 대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제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되어서가 아니라요. 영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났어요. 대표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표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표정이 굳어지며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요? 제 제안을 거절하시는 건가요? 대표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박영란 씨, 이 업계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뒷배경, 인맥, 자본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표는 팔짱을 끼며 영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제 제안을 거절하면 후회할 겁니다. 대표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영란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숙이며 대표 옆을 지나쳤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영란은 빠른 걸음으로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표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영란은 탈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란은 손을 떨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무서웠지만 영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옷을 갈아입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낼 거예요. 영란은 가방을 메고 피트니스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영란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영란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카페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은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강호의 일, 정순이 어머니가 알아본 가방의 비밀, 그리고 지역 선배와 성재 본부장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카페는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다가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성재는 은호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성재는 은호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찰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강호는 괜찮아요? 성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성재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은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은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은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본부장님 아니었으면 강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은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컸습니다. 제가 자꾸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은호 후배를 돕고 싶어서 한 거야. 멀리서 지역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카페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원래는 은호와 업무 이야기를 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은호와 성재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지역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가까이 다가가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어요.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가슴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손을 뻗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죠. 성재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하던 모습, 은호가 성재를 의지하던 모습. 지역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은호가 성재와 가까워지는 게 싫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호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지역은 성큼성큼 걸어와 은호 앞에 섰어요. 성재는 깜짝 놀라 지역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역, 너 언제 왔어? 하지만 지역은 성재를 보지도 않았어요. 지역의 시선은 오직 은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대답 안 할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 선배, 무슨 말씀이세요? 지역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잖아. 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방의 비밀, 정순이 어머니의 반응, 고성희 이사장님과의 관계. 은호에게는 지역 선배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배, 그게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재가 끼어들었어요. 지역, 은호 후배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하지만 지역은 성재를 쏘아봤습니다. 너는 빠져, 성재. 이건 나랑 은호 사이의 일이야. 지역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의심이 더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은 은호가 자신보다 성재를 더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도 성재와 함께 경찰서에 갔고 오늘도 성재와 함께 있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은호의 동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호가 먼저 찾는 사람은 성재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성재에게는 의지하면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지역의 가슴 속에는 답답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돌리며 카페를 나섰어요. 은호는 지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호가 정순이의 식당 일을 도와주려고 가방을 놓아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은호는 어머니를 보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가방을 카운터 옆 의자에 걸쳐두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 준 그 털실 가방이었습니다. 은호는 가방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죠. 정순이는 그 가방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짠 건데. 정순이는 설거지를 하다가 카운터 쪽을 보았어요. 의자에 걸린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이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정순이는 급히 접시를 붙잡고 가방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만졌어요. 털실의 감촉, 색깔, 무늬, 모든 게 25해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순이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은호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는 뒤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순이는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급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은호에게 내밀었어요. 은호야, 이 가방 어디서 났니?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이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날 밤 은호는 가방을 꺼내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직접 짠 건데 라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호는 가방을 뒤집어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토끼 자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던 그 자수였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은 이 가방을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은호에게 준 걸까요? 다음 날 은호는 수정에게 고백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이걸 보고 내가 알던 선물이 아니라 직접 짠 가방이라고 했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카페에서 수정과 마주 앉은 은호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정은 가방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수정아, 이 가방 혹시 내 친엄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직접 짰다고 하셨는데 고성이 이사장님이 갖고 계셨잖아.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드디어 내 친엄마의 단서를 찾은 걸까? 수정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냥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몰라. 수정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눈을 마주쳤어요. 은호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 너네 엄마가 직접 짰다는 가방을 고성이 이사장님이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 두 분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닐까? 수정의 말에 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정말 고성이 이사장님이 내 친엄마와 관련이 있는 걸까?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정은 은호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은호야, 일단 진실을 알아야 해.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두 사람의 대화를 지혁이 멀리서 듣고 의심을 키웠습니다. 지혁은 카페에 들어서다가 은호와 수정이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엄마, 고성이 이사장님, 엄마가 직접 짠 가방. 지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호가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은호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들어 보였던 거군요. 지혁은 복잡한 심경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성재는 차를 몰고 가다가 카페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은호를 발견했어요. 은호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차를 세우고 급히 내려 은호에게 다가갔어요. 은호 후배, 여기서 뭐해? 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성재는 은호의 붉어진 눈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울었어? 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내 옆에 있어. 혼자 견디지 말고. 은호는 성재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꽉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지혁은 카페 밖에서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가 나오자 지혁은 단번에 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 지혁을 바라봤어요. 지혁 선배. 지혁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이상해. 수정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친엄마? 가방?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재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지혁아, 지금은 몰아붙이지 마. 성재도 카페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성재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 후배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너무 다그치지 마. 성재는 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혁은 성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나랑 은호 사이의 일이야, 성재. 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재는 한숨을 쉬며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언제부터 그렇게 은호 편이 된 거냐? 지혁은 성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호가 무슨 일 있으면 너한테 먼저 가더라. 어제도 경찰서에 너랑 갔고 오늘도 너랑 있었잖아. 나는 은호의 동업자인데 난 아무것도 몰라. 지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은호는 지혁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재는 복잡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 나도 똑같아. 성재는 지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혁아, 나도 은호 후배가 걱정돼.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야. 너처럼 말이야. 성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근데 지혁아, 은호 후배가 준비되면 말할 거야.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도움이 안 돼. 지혁은 성재를 노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같은 시각 영란은 또다시 대표의 압박을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영란은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마치고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업계 1위 출판사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박영라 씨, 생각은 해봤나요? 대표는 운동복 차림으로 영란을 가로막았어요. 영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낼 겁니다. 영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표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대표는 영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영라 씨, 이 업계가 어떤 곳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재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대표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어느 출판사도 당신과 일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영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대표는 영란을 지나쳐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영란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는 가방을 열다 낡은 천 속에서 오래된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방에 혼자 앉아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가방 안쪽 구석, 천이 접힌 부분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천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추고 글씨를 읽었어요. 우리 은호에게.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 속에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쪽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쪽지는 은호의 친엄마가 쓴 걸까요?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여전히 카페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영란은 출판사 건물을 나서며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식당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저택에서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얽히고 설키며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은호는 털실 가방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지혁과 성재, 두 사람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영란은 끝내 자신의 힘으로 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의 고쇼였습니다.